혹시 나문희 선생님 아세요? 호박고구마. 안녕하십니까. 덱스뉴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태훈 인사드립니다. 지금 막 알바 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내가 분명히 시급을 같은 걸 주는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얼마를 받았는데 여기는 이거보다 적게 받아. 이런 적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 그런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뭐 동생이 뭐 알바하다가 돈을 떼어 먹었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는데 네. 뭐 보통 이제 알바를 할 때 자기 이제 몇 시간 일하고 네. 시급이 얼마고 뭐 주휴수당 있으면 주휴수당까지 해가지고 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아 내가 이번 달 얼마를 받겠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보통 안 주시지 않나요? 잘? 요즘 주휴 안 주면 큰일 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가불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문의를 했죠. 아 문의 하셨구나. 혹시 나문희 선생님 아세요? 호박고구마. 그래서 이제 네. 사장님한테 가서 네. 물어본 거죠. 네. 왜 알바비가 좀 적게 들어온 것 같다. 사장님이 세금을 뗐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까 당연히 세금 떼지. 그럼 세금 안 떼고 주면 그 뭐야 그 말도 안 되지. 원래 그런 거야. 그쵸.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이 네.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떼는지 정확하게. 근데 뭐 3.3을 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3.3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3.35를 뗄 수도 있고 뭐 일용직도 있고 그냥 우리 일반 회사 들어가면은 뭐 4대 보험 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4대 보험 뗄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죠 다. 그래서 오늘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네. 알바들이 뗄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질문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알바의 세금에 대해서 아주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바가 세금을 뗀다, 안 뗀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짜 안 떼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고발하세요. 자, 두 번째,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세금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세금을 안 떼고 전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용직이 뭐예요? 뭐 우리 사실 일용직 하면은 보통 그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 건설 현장. 네,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근데 일용직이란 거는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하루만 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일용직에 대해서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내가 일용직 금액을 이렇게 벌었어.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5만 원을 이렇게 빼요.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55% 하면은 1 마이너스 55% 몇 %일까요? 45%입니다. 45%. 자, 45%를 곱한 거에 곱하기 6%가 내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내가 하루에 일했는데 그 시급이 10만 원이야. 그럼 마이너스 15만 원이면 마이너스죠. 그럼 0이라고 쳤으면 여기서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근데 거기서 곱하기 1 마이너스 55%인 45%를 하고 또 곱하기 6%를 하는 금액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우리 그 세법에는 소액 부징수라는 거 있어요. 소액 부징수 뭔지 알아요? 1,000원이요. 내가 금액을 물어봤어 임마? 소액 부징수가 뭐냐면은 정말 딱 들어봤을 때 소액이죠. 그 소액일 때 징수 걷는 거 아닐 부. 그러니까 소액일 때는 징수를 안 한다 한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원입니다. 네, 1,000원입니다. 그 금액들이 그 1,000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또 징수를 안 해요.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7,000원 이하가 되면 나는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알바를 했는데 세금을 안 떼었다.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일용직으로 나를 신고했을 수도 있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일용직은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알바를 보통 할 때 뭐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럼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법에는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난 몰라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세법상에는 일용직을 3개월 이상 쓰면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용직을 넣으면 안 되고 4대 보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용직으로 넣고 3개월 지나면은 우리가 방금 말한 3.3 있죠. 그 3.3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곧 나옵니다. 3.3을 떼는 알바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3.3은 네. 그거잖아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네. Yeah. 프리랜서들이 대표적으로 3.3을 떼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왜 3.3이냐면은 프리랜서 분들이 보통 떼는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알바 뛸 때 세금 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세금 뗀다는 게 원천징수 세금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3.3은 네. 사업소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알바를 쓰는데 네. 저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바로. 네. 근데 프리랜서는 일을 네. 맡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사실 안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통용되는 게 그렇긴 한데 지금 질문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게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사업소득이란 것은 자신의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전문 직업이라 그럴까? 전문 직업 뭐 운동가 같은 경우에 운동가 그 다음에 미술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 능력이란 게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건 세법상 용어는 아니니까 잘 해석해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능력 같은 것들을 누군가한테 일을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일을 하고 받는 게 그러니까 내 사업이잖아. 나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한테 의뢰를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알바가 전문 능력이에요? 전문 능력이 있는 것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인 사람이 커피집에서 알바를 했어. 뭐 그러면 그게 사업소득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저 그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옛날에 일했던 카페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바리스타 분을 네. 고용한다기보다 전문가를 쓰는 것처럼 쓰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3.3%를 떼는 게 맞죠. 네,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일용직, 프리랜서 네.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제 근로관계 세금을 떼는 게 있잖아요. 진짜 그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해야 그래요? 네, 다 쓰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됐다고 보는 거는 내가 3개월 이상은 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근로자로 뽑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용직은 3개월 이상 일하면 안 된다 한 거를 바꿔 말하면 3개월 넘어가면은 상용 근로자거든요. 사실상은 3개월이 넘어가서 내가 일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상용 근로자로 4대 보험을 다 떼고 그리고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알바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거를 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네. 학교 갔다가 알바하고 주말에도 알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세금 같은 걸 뗀다고 하니까 물론 세금은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4대 보험. 네, 연금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사실 알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뭐 학비에도 보태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학업 시간을 쪼개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4대 보험 안 떼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일단은 4대 보험이 뭐가 있죠? 국민연금, 네. 건강보험료, 네. 산재보험, 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이죠. 그러면 제가 건강보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건강보험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 같은 거 갈 때도 보면은 네. 엄청 싸게 가잖아요. 그쵸. 그게 다 건강보험료 때문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을 당연히 내는 거고, 뭐 일을 안 하면은 지역가입자니 뭐 이런 걸로 내고, 일을 하시면은 직장가입자니 이런 걸로 해서 항상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냈어. 근데 180일 이상을 일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날 잘라버렸어요. 뭐 자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뭘 받을까요? 꽁돈이요. 꽁돈. 이름 아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죠. 네,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때 또 다른 구직 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업자 훈련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직업 능력 훈련 시설 같은 데서 거의 뭐 사실 저희 학원 다니면 정말 비싸잖아요. 그 부분도 거의 무료로 지원할 만큼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거든요. 자, 60세까지 저희는 내게 될 거예요. 120개월 즉 10년을 채워야 저희가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근데 저희가 연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65세 이후에 연금을 타는 금액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막 공부를 하다가 이때 내가 취직을 했어. 그러면은 개월수가 연속이 안 되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때 6개월이 됐으면 6개월, 그 다음부터 여기 직장을 다닐 때부터 다시 뭐 6개월을 했다.
라고 하면 그 6개월까지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카운팅 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때 국민연금을 좀 내놓으면 개월수 채우는 데 좋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좋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돈 내고 나중에 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4대 보험을 사장님 입장에서 들어주시는 거는 첫 번째, 정말 제대로 법을 지키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도 반을 납부하시거든요. 딱 정확히 반은 사장님이 내시거든요. 내 거를 사장님이 반을 내주시는 거예요. 4대 보험을 내주시는 사장님이 오히려 더 참된 사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신데요. 원래 반반 부담인데 네, 전체를 다 이제 알바생 부담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신고하세요. 진짜로 신고하세요. 정확히 뭐 얼마가 나가고 몇 네. 퍼센트가 나가고 네.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나가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퍼센트 네. 얼마를 아, 유리 얼마인지? 네네네.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저희가, 제 생각에는 저희 영상이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은 다들 안 보실 거거든요.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있잖아요. 네, 그거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일용직에는 4대 보험을 안 떼는데 고용보험은 떼야 되거든요. 고용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근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좀 소액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냥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고용보험을 냈으니까 내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조회하시면은 내가 지금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거든요. 세금을 아예 안 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보고 진짜 세금을 안 떼는 건지, 내가 지금 일용직으로 대고 있는 건지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업소득인지 궁금해. 아까 사업소득 몇 퍼센트랬죠? 3.3%. 3.3%. 엄청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달에 받는 거에 곱하기 3.3%를 해서 그 금액을 빼보세요. 그 금액을 빼서 그 내가 받은 금액이랑 맞으면은 난 3.3 떼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자, 4대 보험은 어떻게 보냐? 그냥 정말 쉽습니다.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내가 지금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지 뭐 어쩌는지 다 보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어. 사장님이 세금을 뗀다고 했는데 난 사장이 못 믿겠어. 그냥 세금 뗀다고 말하고 본인이 꿀꺽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받은 금액이랑 네. 원래 금액이랑 비교를 해본 다음에 네. 그 차익 부분이 궁금하면 뭐 이런 데 가서 얼마가 나갔구나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대훈이의 정리 타임.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알바에 대해서 떼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용직. 두 번째, 3.3%예요. 네, 잘하시네요 이제. 네. 자, 세 번째, 상용 근로직.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을 떼고 받는 거다. 자, 이렇게 4대 보험을 떼셨는데 그 4대 보험을 뗀다는 그 상용 근로직도 어쨌든 세금을 떼잖아요. 그 세금은 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돋보기 그 검색하는 欄 있죠. 거기에 근로소득 간이세표, 그러면 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칸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월에 얼마 받는지 넣고, 그 밑에 뭐 명수 정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알바를 하는 저희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일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인지 적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양 아무도 못 하잖아. 내가 어떻게 부양을 하겠어요? 공중부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명으로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내가 월에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나가는데 소득세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말정산이라고. 연말정산 들어보셨나요? 네. 연말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카드 비용 이런 거 돈 많이 쓰면은 환급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가 내가 그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환급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내가 뭐 돈 많이 썼다고 무조건 환급 받는 거 아니까 제발 그거 좀 묻지 마, 제발. 무슨 일이시죠? 끝나셨죠? 아니, 질문이요? 네. 이제는 없죠. 제가 어디 가서 네. 이제 뭐 돈 떼었다 그러면 뭐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리겠다. 네. 이제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힘든 이유가 이번엔 정말 A to Z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제 생각엔 정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알바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고요. 혹시나 그래도 이걸 봐도 정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댓글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면 시간을 내서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공짜로 하진 않겠지? 저희 상담료 커피 한 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커피 한 잔 정도만 사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끄시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